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 2명이 원생 26명을 상대로 1,800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언어치료센터처럼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CCTV 설치가 법정 의무가 아닌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발달장애 아동이었습니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난 건 스스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데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표현이 안 되니까요. 그냥 엄마가 치료실 들어가라니까 들어가는 거고, 들어가기 싫어도 어머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내가 싫고 좋고가 명확하게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폭행 당하는 것조차도 이것이 나쁘다에 대한 인지가 사실 안 될 나이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모들이 분개하는 거죠. 아동 26명의 피해 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의 CCTV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법정 의무인 어린이집과 달리 언어발달센터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분이 3개월 동안 계속 CCTV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행을 했다? 그러면은 더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짐작은 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분개하는 건 3개월치밖에 안 된 자료인데 그러면 그 전에 더 많은 횟수가 이어졌다는 거죠. 여기 치료실 다닌 자녀가 이 두 가해자 선생님한테 받았던 자녀가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이란 말입니다. 수업을 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 횟수를 생각한다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 거죠. 교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센터는 여전히 운영 중입니다. 관할 지자체는 오는 8월 1일부로 3개월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센터에서 행정 심판을 제기해 유예된 상황입니다. 개인 사업자라서 이게 인가받고 허가받고 이런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영업장 자체 전체를 이게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관련 시설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의회에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부산시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과 별개로 이번과 같은 아동 학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산시는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법과 아동 학대 처벌법에서 직무상 학대 범죄 및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언어발달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빠져 있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해양수산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집중시키는 정부조직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자부가 맡고 있는 해양에너지와 해양산업 외국인 투자, 국토부의 해운물류, 문체부의 해양수산문화, 레저, 관광 등의 사무를 해수부가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양수산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유례 없는 폭우로 생활터전을 잃은 경상남도 산천 등 주민들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재해구호기금 2억 원을 긴급 지정 기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재해구호기금 2억 원 지원과 별개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도의 수요를 받아 응급구호 세트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성금과 물품 이외에도 시구군 자원봉사센터, 국민운동단체 등과 연계한 인력 지원 등을 통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멀리 떠나지 않고도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 생태공원 곳곳에 여름꽃이 만개해 자연정원을 이루고 있는데요. 시민들 발길을 붙잡고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일원에 보랏빛 버베나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꽃밭 위로 하얀 나비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오릅니다. 마치 누군가 풀어놓은 듯 꽃 사이를 넘나드는 장면은 도심 속 풍경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황홀합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나비를 풀어놓은 건지 자연인지 너무 놀랐고요.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좋은 광경들을 보시고 좋은 추억을 남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얗게 분홍빛으로 피어났던 낙동강 벚꽃길이 이제는 짙은 녹음 아래 여름 꽃들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강변길을 따라 걷는 시민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들까지 계절 속 자연이 만든 길에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햇살 가득한 강변길 넘어 조성된 연꽃단지에도 시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수면 위로 고요히 떠오른 연꽃들이 푸른 잎 사이로 고개를 내밀며 한창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연꽃 가까이 선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며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너무 더워서 멀리는 못 가고 거의 매일 자전거 타고 연꽃도 보고 이 나무도 너무 좋아서 그늘도 좋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활짝 피어난 코스모스가 계절을 잊은 듯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작은 설렘을 전해줍니다. 부산의 삼락, 화명, 대저, 맥도 생태공원, 낙동강 생태공원 곳곳에서 도심 속 여름꽃의 향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낙동강변, 도심 가까이 자연이 주는 쉼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민선 8기 3주년을 맞아 지역자치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살고 싶은 북구 오태원 구청장을 화상으로 연결했습니다. 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BTV 시청자 여러분, 북구청장 오태원입니다. 예, 청장님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그간의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제가 구청장으로 일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변화의 북구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3년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구청 전반에서 다양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임기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정을 다해 심초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들을 성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년간 열심히 달려오셨는데 그동안 손꼽을 만한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난 3년간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북구를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구청 전반에 다양한 성과도 있었지만 핵심 성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 건립은 제가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추진한 1호 공약입니다. 북구 청사는 지은 지 50년이 다 된 노후 건물로 끊임없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부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양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통해 덕천생활공원 1호원의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통상 3년 이상 걸리는 중앙조사심사도 한 번에 통과함으로써 인건비, 재료비 등 약 20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북구 트래플 로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의 천혜 자연의 명소도 하나의 코스로 연결하고 문화와 체험 콘텐츠를 더해 북구만의 관광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에 완공한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에서부터 함흥 생태공원, 연꽃단지, 금빛노을 브릿지, 구포역까지 이어지는 순환 코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래플 로드 핵심 시설이 될 346억 원을 낙동 성셰 함흥 에코파크 조성 사업이 이달 초 중앙투자심사에 통과해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함흥 생태공원 일원에 다양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문화관광 도시로서 북구의 유상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이 낳고 교육하기 좋은 북구를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셋째 아이 출산 장려금 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182명에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생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들락날락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아용품 이웃과 나누는 행복 키즈마켓이 큰 봉속에 최근 2호점까지 개소하였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다시 쓰는 친환경 문화를 실천해가는 나눔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덕천 여중을 리모델링한 덕천 도서관과 AI 교육 거점 센터를 개소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내일 개관하는 덕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누구나 편하게 머물며 문화와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북구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임기 1년이 남았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신청사 건립 로드맵에 따라 신청사는 2026년 착공해서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자랑 같습니다만은 제가 국내 최초 건축 건설 관련 기술 상관을 도시계획 전문가인 만큼 진입도로 주변 교통체계까지 세심하게 챙겨서 국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청사로 제대로 잘 지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화명에서 만덕간 연결도로 건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만덕 초업 터널 개통되고 만덕 센텀 간 대심도 터널까지 개통되면 주변 도로가 더욱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비된 불편을 해소를 위해 이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영 장미 브릿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생태공원은 접근성이 제한적이지만 함영동 중앙공원에서 연결되는 브릿지가 건설되면 주민들이 더 가깝게 공원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이 더 가깝게 공원을 누릴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국시비 확보 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러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북구 네. 주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지난 3년 동안 크고 작은 도전과 성과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것은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주민 여러분을 따뜻한 응원과 진심 어린 참여였습니다. 북구의 미래는 눈앞의 작은 성과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나눈 작은 이야기에 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만드는 북구, 누구나 하고 싶은 북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장님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구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김해공항을 오가는 리무진 버스 10대를 정식 운행합니다. 리무진 버스는 2개 노선으로 해운대 기장과 김해공항을 오가는 노선과 부전역 간선 급행버스 체계 정류소에서 서면역 앞을 지나 김해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방법은 시외버스 예약 앱인 버스타고를 이용해 예매 가능하며 자녀 좌석이 있으면 현장에서도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와 한국석유관리원이 강서구 내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차량 연료 무상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 부산, 울산, 경남본부는 1,000만 원 상당의 차량용 연료 약 6,200리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이번 연료 지원으로 복지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6일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물놀이장이 6년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물놀이장은 수영장과 유수풀, 영유아풀 등 놀이시설을 비롯해 대형 텐트와 냉방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로 보호자가 동반해야 입장할 수 있고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물놀이장은 다음 달 24일까지 운영되며 월요일은 문을 닫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강렬한 붉은 모래 위에 놓인 인장은 지난 30년간 관객 그리고 영화인들이 함께 해온 열정과 시간을 고스란히 새기듯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붓으로 써내려간 캘리그라피 숫자 30은 강렬한 필치로 영화제에 축적된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부산국제영화제 최순대 미술감독이 기획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동안 영화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부산 수영구는 7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 26일 저녁 9시부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에서 광안리 발코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7월 공연에는 싸이버거와 드림걸스가 출연해 히트곡 메들리와 함께 신나는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수영구는 7, 8월 여름 공연은 차 없는 문화의 거리 운영 시간에 맞춰 저녁 9시에 개최해 차 없는 도로에서 더 가까이, 더 자유롭게 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신발 산업의 중심지 부산. 그중에서도 사상구에는 1967년부터 장인의 자부심을 이어온 한 신발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16년 첫 아이의 태명을 따서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으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저는 수제화 장인이신 아버지로부터 전통 재화 기술을 물려받았고 그 기술을 현대적인 감각을 재해석해 좋은 신발은 좋은 마음에서 온다는 철학으로 제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성용 대표는 자체 브랜드 개발은 물론 타 업체들과의 꾸준한 협력으로 부산 신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5년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자인부터 개발, 제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생산 원스톱 슈즈 브랜드입니다. 부산에서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제품 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간 유통 마진 없이 고품질 신발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 수제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자체 공장을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제화의 기술력과 산업화된 생산 체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이 저희 브랜드의 큰 장점입니다. 그 덕분에 홈쇼핑, 패션쇼, 온라인 채널 등 다양한 유통망에서도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신발 브랜드로 고객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고 나만의 멋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죠. 맞춤 수제화의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지닌 이성용 대표의 신발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신발 장인의 노하우가 담긴 부산의 자부심입니다. 저희 구두는 천연 가죽을 사용한 수제화와 신세틱 레더로 제작하는 기성화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특히 기성화 제품에도 수제화 제작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덕분에 3만 원에서 5만 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이지만 고객들은 수제화 못지않은 품질과 착화감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기성화, 품질은 수제화라는 말이 저희 제품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제화 제품은 주로 기성화가 잘 맞지 않은 분들께서 많이 찾으십니다. 특히 발볼이나 발등을 넓히고 싶거나 키높이를 추가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또 가죽 소재나 디자인을 직접 선택해서 커스텀 슈즈를 원하시는 분들과 이런 분들이 저희들의 고객층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에게 꼭 맞는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이시죠. 반면 저희 기성화 제품은 가격은 부담 없이 구입하고 싶지만 품질이나 착화감은 포기하고 싶지 않은 20대에서 40대 고객분들이 주로 많이 찾아주십니다. 오랜 전통의 혁신적인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 남다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성용 대표. 그가 이루고 싶은 앞으로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저희 회사는 앞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더 높여서 고객분들이 저희 회사 브랜드 이름만 들어도 믿고 신을 수 있는 신발 브랜드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 생산과 수제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품질 경쟁력을 계속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온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자체 연구개발 전담 부서와 함께 신소재 개발이나 친환경 제품에도 계속 투자해서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좋은 신발을 직접 만든 가격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브랜드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항상 믿고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객님들의 그 마음 잊지 않고 더욱 좋은 신발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여전히 방치된 발달재활센터의 CCTV 설치 의무화와 신고 의무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